초중등 때 독서를 많이 한 덕분에 빠르게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 저는 그게 수능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짚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중등 이상이 되면 사실 와의 싸움이거든요.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 사회, 과학, 역사, 기술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구조를 한번 떠올려보면 집중이나 사고, 문제 해결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지구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고 재미없는 걸 집중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올해도 역대급 불수능에서 국어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죠.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를 들으면 국어는 독서를 한 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독서가 정말 중등 이후에도 학업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드릴 초등 문해력 교재 개발 전문가 최란경 연구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북스에서 초등교재 개발하고 있는 최란경입니다.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인터뷰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국어 성적의 비결을 독서로 꼽았어요. 저도 그 인터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초중등 때 독서를 많이 한 덕분에 긴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 저는 그게 수능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짚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수능 시험이라는 게 뭘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가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 시험을 무한정 시간을 준다고 하고 풀라고 하면 아마 중상위권 학생들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일 텐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시간을 빡빡하게 맞아요. 주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 수능이기 때문에 긴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초중등 때 독서를 많이 해서? 라고 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얼마나 읽히면 그런 힘이 생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교집합을 출연했을 때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어떤 책을 읽고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토지였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길고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읽은 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추론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맞아요. 기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능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겠지만 성장을 하려면 내 수준에 맞는 것을 계속 연습해서는 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몇 번씩 도전하고 실패하고 거듭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글을 읽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버겁고 길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독서 훈련이 되어야만 최장욱 학생이 했던 말과 같은 효과, 빠르게 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긴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얼마나 긴 글을 읽었어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너무 오래되셔서 네. 요즘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보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올해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보고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문학 워낙 어려웠다고 하고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긴 지문이 담보보증 관련 지문이었는데요. 대략 글자 수를 세봤더니 2200자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아닌 게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던 지문은 2600자 정도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5문제가 있는데 네. 긴 지문을 5문제 선지까지 읽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확인까지 하는 과정을 10분 내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요즘 아이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긴 글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긴 글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문 길이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의 읽기 실태 때문이에요. 맞아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쇼폼의 시대라고도 하고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긴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퇴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인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읽고 쓰는 게 업인 저조차도 매일매일 긴 글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길어지면 누가 요약해줬으면 좋겠고 유튜브 쇼츠나 요약본 같은 것들도 많이 보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애초에 그런 능력을 기를 기회 자체가 없죠. 그래서 더더욱이 긴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게 아이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인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에게서는 당연히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문학은 호흡이 뚝뚝 끊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문학은 어려운 어휘부터 시작해서 생소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멘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비문학을 잘 읽어야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네.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문학을 연습하는 준비 과정 자체가 부족한 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초등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 한번 살펴보면 학습 만화가 압도적입니다. 학습 만화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림류들이 조합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글들의 모음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긴 비문학을 읽을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는 긴 글들은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문학이고 문학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고 재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읽어가는 힘이 있는 반면에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네. 지식책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책을 끝까지 읽어나갈 힘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중등 이상이 되면 사실 긴글 비문학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교과서부터 참고서 혹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수행평가, 선논수령 다 비문학이잖아요. 네네. 국어 비문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 뭐 사회, 과학, 역사, 뭐 기술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글 혹은 보고서 형식의 글들이거든요. 네. 이런 글들이 전형적인 비문학이에요. 네. 이것들을 다루고 훈련하고 그걸 평가를 받는 게 중등 이상의 공부인데 초등 단계에서 전혀 훈련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져서 비문학은 어려워서 싫고 싫으니까 더 안 보고 네. 이게 계속 굴러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교과서는 90%가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개념을 완결되는 한 차시 정도의 수업 분량에 해당하는 글들을 교과서를 구성하는 박스 글들까지 다 포함해보면 대략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길이가 돼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A4에 글자 포인트 10으로 빡빡하게 채우면 1,500에서 1,800자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긴 글을 그러네요. 아이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긴 글 읽기에 힘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서가 혹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것 자체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부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을 읽는 힘을 닦는 것은 중등 이상의 공부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애들이 긴 글 읽어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어. 네. 근데 애들이 긴 글 읽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긴 글 읽힐 수 있을까요? 긴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인지적 지구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집중이나 네. 사고, 문제 해결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지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첫째가 물론 집중이겠죠. 내가 하기 싫고 재미없는 걸 집중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목표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나를 다잡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갈 수 있는 것인데 읽기에 목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집 글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양지식 책들이 애들이 보기에 더 재밌지 않을까? 여기는 그림도 나오고 주제도 재밌고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이들은 정작 문제집 읽기가 훨씬 쉬워요. 혹은 문제집이 더 재밌어요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문제집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가시적으로 아주 뚜렷해요. 뭘까요? 당연히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부분에 어떤 단서를 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읽기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읽기의 집중도가 높아지면 훨씬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는 엄마 나 문제집 훨씬 재밌어요 라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애가 그냥 지식책 던져주면 못 읽는데 독해 문제집은 곧잘 풀어요 하는 애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긴 글이든 읽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읽기의 목적을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질문을 던져주면서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과서를 읽고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한 문장만 찾아봐. 혹은
반대로 이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거 한 문장만 찾아서 없애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으면 아이들의 읽는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네. 우선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죠. 어떤 게 중요하지? 어떤 거는 필요가 없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가 뭐 읽을 때마다 질문 던져주는 거 가능하지가 않죠. 게다가 초등 중학년 이상 간 아이들이 엄마가 이거의 핵심 주제가 뭔 것 같아 물어본다고 순순히 답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연필이나 포스트잇을 쥐어주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를 읽던 간에 밑줄을 그어봐 혹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꼭 중요한 거에 밑줄을 긋거나 하라는 건 아니고 호기심을 자극한 문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여기서 더 알아보고 싶어. 이거 좀 재밌네? 이런 부분들. 읽다가 너를 멈칫하게 했던, 멈추게 만들었던 그 문장에 표시를 해봐 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밑줄을 그었는지 안 그었는지 포스트잇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무엇이든 생각하면서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돼서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것조차도 잘 안 된다. 네. 할 때는 역시 잘 설계되어 있는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분명한 목표가 잘 전달이 되어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단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입시를 준비할 때는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긴 글은 잘라서 읽어서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요약해서 적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문제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푼다. 이런 얘기들을 배웠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배운 게 실제적인 독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 것 혹은 이 한 단락의 핵심 문장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독서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고 기억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들 오해하시는 게 어린아이들이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게 너무 이르지 않아? 글을 읽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런 연습이 되면 그냥 독서를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거기서 부모님이 브릿지 하나를 놔주시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책을 읽을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네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끌어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목적이 있다면 그냥 이 책을 완독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고 좋은 독서가 되죠. 능동적인 읽기를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잘 만들어진 교재를 풀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연구원님이 개발하신 책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초등 문해력 긴 글 읽기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1200자에서 1500자 써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능이 2200자에서 800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부터 초등 때 연습을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초등문해력 한 문장 정리의 힘 시리즈 많이들 아시죠? 그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문해력 한 문장 정리의 힘이 전체적인 텍스트를 읽고서 그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이번 긴 글 읽기의 힘은 말 그대로 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 수가 긴 글이라면 얼마나 긴 글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이상까지 이어지는 교재인데 타사교재, 자사교재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긴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굉장히 압도당해서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장치는 3가지입니다. 끊어읽기, 연결읽기, 엮어읽기가 그것인데요. 끊어읽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읽기 집중력 유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읽기 집중력이 유지되려면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00자 이상이 되는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려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문단 단위로 해내야 될 목표들을 설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각 문단 안에서 밑줄도 그어보고 그리고 아주 짧은 단순한 문제들도 하나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단을 읽어만 냈다면 풀 수 있는 동그라미 치는 단순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읽기에 자신감도 붙이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끝까지 완독을 해갈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연결 읽기인데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저희 책을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로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유명한 책 5권 정도를 골라서 읽는 편인데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랑
5번째 책을 읽을 때의 읽기는 어려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을 때는 모든 용어, 어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어렵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5번째 정도 가면 내가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쉽고 수월하고 빠르고 짧게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의도한 게 연결 읽기거든요. 과학, 인문, 사회,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분야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분야가 챕터별로 100자씩 드러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한 분야의 글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분야 글들이 다 같은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구성한 대로 각 분야의 글들을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특정 분야의 글에 관심을 가진다 하면 그 분야의 글을 계속해서 글자 수를 늘려가는 형태로 따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인문 분야의 글이 재밌었다. 그럼 인문 분야 1200자, 1300자, 1400자, 1500자로 늘려가면서 그 분야의 지식을 깊게 쌓아보면 앞에 읽었던 글이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되어서 뒤에 글을 끌어당기는 구조. 네. 좀 어렵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지식의 연쇄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 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엮어읽기라는 게 있는데요. 엮어읽기는 요즘 시대에 많이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어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글들 안에서 관계성을 찾아내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사고력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엮어읽기인데 이것은 별도의 훈련이 없으면 키우기 어려운 능력이거든요. 챕터 마지막에 항상 엮어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글을 가지고 그 글 안에서 다른 정보를 통합해서 뽑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차분히 따라오시면 긴 글을 수월하게 읽는 훈련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런 문제집 시리즈를 쫙 풀고 나면 네. 아이들이 깊이 읽기도 되고 확장 읽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실제 독서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0자까지 읽어내면 그 다음에 한 주제를 다룬 책 한 권을 또 읽을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 정도로 글자 수를 배치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4권을 다 읽으면 각 분야에 대한 초등 고학년 수준의 교양 독서가 하나가 완성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 25곡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권이면 100곡지잖아요. 네네. 100개의 필수 배경 지식이 아이들에게 다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이 교재 우리 아이 너무 풀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지금 속출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재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20분께 원하시는 단계의 교재 선물로 드릴 건데요.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집중력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뭔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글자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초성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가실 수 있게 시간도 더보기란에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